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서 3월, 죄송해요. 또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번 3월 한 달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내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체력적으로 저는 1년 중에 2, 3월이 되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몸살이 났던 부분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오늘 지금 집 청소는 끝냈고 운동하러 가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유산소, 근육 유산소 위주로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쉬어버리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또 독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동하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쵸?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구라는 별에서 육체 속에 갇혀있는 거지요. 목에 힘을 못 주겠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아무래도 간단하게 루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운동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우며 그 배움은 우리의 정신, 즉 영혼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운다. 맞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뭘 조금 더 수정하고 개선해서 성장시켜야 할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움은 우리의 정신, 즉 영혼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앞으로는 말을 좀 많이 가려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그걸 하기는 하는데 침묵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면은 오늘 당장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나의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행동으로 실제로 실천하면 나의 예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훈련을 오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올바름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며 사람마다 배워야 하는 과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해답이 아니고 나의 깨달음이 아니고 나의 배움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을 해봐야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사실 성공이라는 것도 글쎄요. 그냥 성장에 저는 항상 좀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하는 게 힘들까요, 지금? 이상하게 말이 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 왠지 모르겠어요. 체력이 떨어진 거 아닌데 너무 잘 자고 일어나서 체력이 좋은데
뭔가 이상하게 좀 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하러 가서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육에 이번 주는 진짜 중량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 이 몸살이 나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쵸?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 알게 됩니다. 잘 되면 옳고 잘 안 되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식을 배우고 행동을 해봄으로써 그게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내 인생에 어떤 가르침이 될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덕구 아니고요. 이거 지금 나 조금 마음이 급한가? 차분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는다.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도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개선하며 성장해 가는 거. 모두가 성공을 줬지만 성공이라는 그 목적지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탈 관리, 내 마음 관리를 정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쯤에 성공을 이루었을 때 어떤 좀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껏 행복해할 수 있는 내가 여기에 도착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할 때, 또 지금 할 때 재밌잖아요. 이렇게 나를 개선해 가는 모습,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그걸 또 과정을 즐기는 거, 그리고 결과도 즐길 줄 아는 거. 근데 이상하게 참 인간은 신기한 동물인 게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리고 어떤 정상에 섰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원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탑스타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상까지 안 가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걸 즐길 줄 아는 거? 그리고 그때 겸손하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아무래도 12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어제. 그래서 컨디션은 좋은데 좀 아직까지 좀 안 깬 듯한 느낌? 몸이나 뇌나 입이나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읽던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책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솔직히.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마이크 소리 때문에 엄청나게도 크게 들리던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숙한 어른의 힘빼기 기술. 글자가 너무 크네요.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성숙한 어른의 힘빼기 기술. 이게 진짜 사실 성숙한 어른도 어른이지만 어떤 우리가 실력을 쌓으려고 할 때 힘을 빼고 하는 거, 여유 있게 하는 거, 이건 최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도 여유 있게 힘을 빼고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때도 여유 있게 힘을 빼고 읽을 수 있고, 왜 골프 칠 때도 몸 처음에 이제 초보자가 힘 빼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힘 빼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여유 있고 크게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갑자기 멍해지는 느낌이 뭐지?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어른의 힘 빼기 기술. 명상은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게 더 좋은 상황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나는 명상을 시작하고 대인관계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최소한 해서 오늘 루틴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조금 듣기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명상을 시작하고 대인관계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자 나뿐만 아니라 남의 삶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나의 과제와 성숙하게 분리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질투와 불신도 사라졌습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나쁜 감정입니다. 내가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더니 질투의 감정 대신 상대방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감정이 생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그가 친구가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것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상대방을 믿을 수 있던 나는 이제 반대로 신뢰를 먼저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내가 먼저 신뢰를 주면 상대방은 반드시 나의 믿음에 화답해 주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타인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롯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조금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책을 읽으면서 인간관계를 좀 뭐라 그럴까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좀 조심한다 아니면 진중한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글 단어가. 이렇게 조심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빨리 친해지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경험도 부족한 것 같고 경험을 하면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제 경험에서는 인간관계를 조심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더 조심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면서 어떤 사람인지 나와는 좀 잘 맞는 사람인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좀 조심하고 천천히 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주먹을 꽉 쥐어야 성공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일은 힘을 뺄 때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력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생각해보면 제 세상은 이렇게 루틴하고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예시를 드는 게 운동밖에 안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운동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몸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운동할 때
본인의 운동에 몰입하신 분들은 진짜 힘을 빼고 운동을 하시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어른만 구사할 수 있는 이 힘 빼기 기술을 좀 더 일찍 익힐 수 있었다면 순간순간적으로 상처받고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명상을 택했지만 자신과 마주서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상처를 치유하며 점차 어른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향해 의욕적으로 달려가는 날들만큼이나 힘을 빼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좀 이거 성공을 향해 의욕적으로 달려간다. 이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성공이란 이 정의도 모르겠고, 지금 느끼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건강하고 운동할 시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책을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성공이라 그러면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일주가 생겨도 그러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거죠. 억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뭐 크게 갖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똑같을 것 같아요. 루틴하고 책 읽고 그 다음 운동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 4월부터는 조금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향해 의욕적으로 달려간다. 이게 지금 조금, 힘을 빼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간도 좀 드네요. 힘을 빼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 힘을 빼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독서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고, 집 청소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 청소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운동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저녁 마무리하고 이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도 행복하고 책 읽을 때도 행복하고 운동하러 갈 때도 행복하고 운동할 때도 행복하고 드라이브 할 때도 행복하고 너무 많은 그런 내가 원하는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를 돌봐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 안에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겠죠, 저 밑에 어딘가에. 근데 지금 행복한 자를 마음껏 느끼고 있으니까 아파하는 자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과 화, 조급함, 질투, 열등감 등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감정들에 다가와 말을 걸어보자. 괜찮니? 어디가 그렇게 힘들었어?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볼래? 처음에 나를 마주 본다는 것이 조금 민망하고 머쓱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스스로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길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나를 떠올릴 때도 내가 나를 떠올릴 때도 마음의 표정이 따뜻할 수 있도록.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저에게 편지 쓰는 거 매일매일 저는 편지를 이게 글로도 쓰고 문상 파일로도 남기는데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늘 기분은 어때? 오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진짜 기분이 어떤지 나의 기분이라는 것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편지 쓰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하나의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과 치유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에서 발견된다. 그쵸? 현재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 항상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 At this moment.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 지금 감사하죠. 왜냐면은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책을 읽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12시간 꿀잠 자고 일어났거든요. 너무 막 잠을 자는데 행복했어요. 제가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마음껏 잠도 못 잘 거잖아요. 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방학이 다음 주까지였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까지여서 일주일 시간이 더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홀로서기, 오직 나와 함께하는 시간의 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의 힘. 혼밥혼술, 혼영, 혼코노 등 혼자로 시작한 단어가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혼자 사회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니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 딸도 요즘 세대답게 혼자서도 뭐든 잘하고 잘 놉니다.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독립했고 24살에 취업해 이게 좀 재밌기는 한데 조금 약간 혼자 있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혼자 이거에 대해서 쓰신 것 같은데요. 조금 약간 지겨워지려고 하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라는 것 때문에 목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게 된 지금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린애로 방치되었던 내면이 성장하며 내 삶은 풍요롭고 평온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네, 혼자 하는 연습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뻔한 느낌?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읽고 싶고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게 너무 안 좋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짧게 독서 노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말하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처음 읽는 책인데요. 오늘 한 챕터만 읽고 한국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면은 원서로도 한번 읽고 싶기는 한데 Who's in your room? 이네요. 당신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사람들을 완벽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오케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차를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쵸? 이건 무조건이에요. 모두가 한 방에서 산다고 생각해보라.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나와 공명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내면의 현실의 눈뜨기, 방을 시각화하는 훈련.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누구를 들일 것인지 규칙이 필요하다. 관리인, 방안을 정리하는 사람. 문지기와 관리인 살려막기. 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멀리 있는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나와 공명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이거 보고, 누구를 드릴 것인지 규칙이 필요하다. 이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나와 공명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공명이란 단어를 썼어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이겠죠? 공명은 뭐죠? 물리학에서 공명은 설명해주고 계신다. 공명 뜻이 뭔지. 물리학에서 공명은 진동계나 외력으로 인해 다른 계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 특정 주파수. 어떤 특정 주파수가 가지고 있다는 거 공명이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방 안에 나란히 놓인 2대 피아노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이 한쪽 피아노에 도 건반을 누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반대쪽 피아노의 현을 열어두면 건반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 피아노의 도 현이 함께 진동합니다. 헉, 진짜요? 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와, 진짜 신기하다. 건드리지 않았는데 도가 함께 진동한대요. 같은 그 소리에 돌아서 그런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그래서 피아노의 도 현이 가진 고유의 주파수와 동일한 음파를 공기 중에서 포착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난 너무 신기한데 이게? 공기 중에서. 이것이 공명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공명한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그래서 나와 비슷한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공명한다, 스스로에게 끌린다, 이 말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자질이나 행동의 일부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건 대체로 동일한 자질과 행동의 형태로 발현한다. 나 완전히 이해. 나 이거 피아노를 이제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알게 된 거였어가지고. 도가 함께 진동하는 거. 신기해. 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라는 거. 그래서 반대로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불협화음에 예를 들자면 손톱으로 치마를 긁을 때 나는 개불쾌한 소리 싫어, 읽기 싫고요. 꼬꼬꼬꼬 불협화음. 자, 쓸데없는 저런 나쁜 거나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협화음에 흔한 예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은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인간은 피아노 현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현이 팽팽하게 당기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버튼이 눌리다 라는 그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 역시 불협화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불협화음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느끼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누르고 있다. 나의 버튼을 누른다. 이거 아무래도 뭐 트리거 포인트 같은 그런 거를 말할 것 같아요.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버튼은 그냥 눌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감정적인 현들이
타인의 감정적인 현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유쾌하게 느껴지는 순간 공명도 있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순간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은유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여러 개의 현을 갖는 악기라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을 떨리게 하는 그 감정적, 지적, 신체적, 영적 현들에 관한 문제이다. 당신은 이러한 진동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겉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는 얼굴로 반기는 반면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면 그가 유발하는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불쾌한 내적 경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피하게 되는가 봐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드릴 것인지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당신의 방으로 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관계를 한다는 거, 상호작용 관계를 한다는 것인데요. 매일 얼굴을 보지만 아주 얕은 관계만 맺고 있는 가게 점원, 혹은 쉴 새 없이 지도되는 작은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도 방 안에 있다고 포함시켜야 할까요? 저는 방 안에 있다고 포함시켜요. 왜냐면 저는 자극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감이 발달되어 있어서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누구를 방에 들일 것인지에 관한 규칙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좋은 규칙을 세우기 위한 열쇠는 당신의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거슬립니까? 매 그 개 산책시키는 시간만 되면 주인이 개를 제대로 통제할 줄 알아야지. 저렇게 작은 개를 동네 산책에 적합하지 않아. 혹은 왜 하필 내가 재택근무하면서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산책을 시키는 걸까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가. 이 질문 중 한 가지라도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당신을 움직이는 그들을 방 안으로 들이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이웃과 그 집의 개, 그리고 그들로 인해 당신이 느끼는 그 분노와 좌절은 가상의 문지기가 그 소음과 이야기를 당신의 방 안으로 들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별 생각 없이 흘려버리는 대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놓지 못한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타고난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훈련을 정말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향상 이거에 대해서 오감이 발달하지 않은 둔한 사람들은 이걸 선천적으로 쉽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저같이 진짜 오감이 너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물론 지금은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도파민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극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다 모른 척하고 물리칠 거야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몸에서 이미 반응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해서 그걸 내가 또다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그 환경 설정을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흘려버리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 저거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이 말은 쉽죠.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나는 이론적으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나의 그 반응 체계 자체를 습관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신의 삶 속으로 누구를 들일 것인지에 관한 규칙을 세우며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인물 위에 더 씌우는 그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아마 당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겠지만 아예 관심 없을 확률이 큽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그의 상관신께가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문지기에게 그들의 입장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내려도 안 된다니까요. 몸에서 먼저 반응하는데. 그걸 최대한 안 듣도록 나는 피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 같은 사람. 오감이 완전히 이렇게 자급에 취약한 사람은. 그래서 문지기가 가진 단순한 힘의 다음의 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한다고 칩시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영업을 하려는 재무상담사일 수도 있고 내 책을 읽은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첫 접촉을 생겼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내 방으로 들이고 싶은가? 그 대답이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바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끈질기게 매달릴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제 방 안으로 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 문지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방에서 벌어지는 그 소란과 침입자들을 참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문지기는 당신이 잘 거절할 수 있도록 방 안의 온갖 것들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뒀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문지기와 호흡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문지기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이반의 경우 그는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자신과 그들의 관계가 짐승될 것인지 확신하기 전까진 그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말하는 외판원이나 여론조사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쏟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현관은 그들의 편의가 아니라 당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바는 자신과 교류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일 수도 있고 친절한 가게 점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필요한 대화를 친근하게 나누지만 그들은 당신의 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 책을 딱 37분 책 읽었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읽고 나머지 루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이고 지금은 6시, 벌써 6시가 다 됐네요. 저녁이 되었고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몸살이 났었습니다. 왜 몸살이 났냐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몸살이 나서 이렇게 쉬면서 드는 생각이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가? 내가 이렇게 무지한가? 이렇게 매일 좀 적당히 중량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또 몸살이 나고 운동을 왜 그렇게 적당히 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약간 제 자신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실망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또 들면서 딴 거 아니고 건강하려고 몸매 유지하려고 운동하다가 그런 거니까 괜찮지 하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잘 쉰 것 같습니다. 잘 쉬고 이틀 쉰 게 아니고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쉰데 한 일주일 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틀 전에는 차 수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일단 제가 나가면 헬스장을 가야 돼요. 어차피 나갔으니까 헬스장을 갔다 오자, 간단하게 하고 오자, 약간 몸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차 이제 점검 받고 헬스장 가서 그냥 스트레칭하고 대강 조금 약간의 유산소만 하고 오면 되겠다. 약간 몸살기가 있으니까. 근데 또 가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데드리프팅을 중량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 나겠다 싶었는데 어제 딱 몸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예약한 게 있었는데 예약 캔슬하고 하루 잘 쉬었습니다. 하루 잘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도 좀 쉬어주고 몸도 쉬어주다 보니까 어제 잠이 오래간만에 정말 깊이 잘 잔 것 같아요. 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잠에 따라서 컨디션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제 오래간만에 한 14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루? 그러니까 이제 적사하고 이런 루틴을 이틀 동안 쉬었잖아요. 이렇게 이틀을 쉬다 보니까 책을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어색한 거 있죠. 근데 또 오늘 시간도 여유가 있고 책을 읽다 보면 엄청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쉬면서 읽을 책들을 많이 서재에 담아놨거든요.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좋은 책이 있어서 오늘 조금 마음 편하게 먹고 강박 가지지 말고 편하게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건 책 읽고 나에게 편지 쓰고 천천히 루틴하면서 쉬면 되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여유 있게 한번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솔직히 조금 루틴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책을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오래 못 읽었거든요. 오래 읽으면 1시간 읽고 했는데 오늘은 한번 책을 진짜 내가 읽고 싶은 만큼 한번 조금 하루 종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째나 그랬듯 일단 새 책 읽을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조금 설레고요. 새 책 읽기 전에 조금 읽고 싶은 책을 서재에 담아놓고 그걸 좀 읽기 전에 항상 기분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초리님의 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항상 사이드초리님이 강조하시는 거. 모든 인생에서의 성공, 이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항상 사랑.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한심한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Oh my gosh. 한심. 아까 전에 저에게 실망을 했다 했잖아요. 그 실망 말고 제가 한심이란 단어를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심이었어요, 한심. 진짜 제가 어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운동을 건강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매일 편지 쓰면서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컨디션을 위한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매일 다짐하면서도 왜 그거 하나 제대로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몸살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솔직히 좀 한심한 거예요, 어제는. 그러면서 잘 쉬기는 했지만 근데 사이드이트리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므로 한심한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처음엔 한심하게 생각이 됐지만 제가 좀 저를 다독였거든요. 그래도 딴 거 한 거 아니고 건강하려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런 거니까 한심한 거 아니고 또 그럴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 제에게 말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럴 수 있어. 아이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딱 거기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또 사이트리님께서
이렇게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짜 책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날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 조언을 이렇게 책에서 제가 이걸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펼쳐지는 대로 읽거든요. 사이드 위트리님의 책 같은 경우에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심술궂게 군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부터 용서를 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의 때가 벗겨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용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려고 막 그 사람 곁에 머물러서 용서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거기에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용서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무례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거. Just let it go, right? 그냥 let it flow, 흘려보낸다. 참 한 문장이라 쉬운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오감이 발달한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번 감정적으로 치닫으면 계속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찾고 있었던 시간도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그럴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근데 또 이게 오랫동안 수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잘 흘려보내게 되는 것 같고 그전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쉽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창문을 열어놨네요. 어쩐지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제가 밖에 오늘 비가 오고 내일은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덕수하는 자리를 잡아서 문을 닫기가 좀 힘드네요.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점점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인간은 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한다는 게 계속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되게 좀 둔감하신 분? 선천적으로 둔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저녁에 그냥 다 흘려보내고 그게 감정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감정적으로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잘 자고 이런 분들은 참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아주 예민하게 태어났으니까 궁금하긴 한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신에 가까워진 건가? 그런 정신적인 성장이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둔감하신 분들이니까요. 근데 또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인간은 뭔가 자극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극을 느끼려고 엄청난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한다든지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은 자극, 작은 변화에도 어떤 익숙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쉽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 편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저에 주어진
그 환경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챕터만 읽어보고 드디어 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서재에 많이 담아놨는데요. 이제 읽은 책은 한번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새 책이 말하고 있어요. 이 책도 읽고 싶네요.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중용을 적당히 잘 지키면서 하는가? 어른 연습,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대화의 정석 이런 거 좀 기술 배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왠지.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서재에 담은 책 어른 연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재에 담아놨거든요. 어른이란 삶의 마지막까지 더 나아지려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매일매일 성장하려고 하는 거, 좀 더 성숙한 인간, 내가 조금 더 흠모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거, 하루하루. 어제 제가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휴식을 통해서,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달릴 수만은 없고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매일 지치지 않고 하는 게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기분상으로 뭔가 좀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어른 연습 프롤로그. 어른 연습.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여유, 불안에 떠는 어린 마음에게 조급함을 다스려라. 처음부터는 좋네요. 참 이 조급함. 나를 지키는 어른의 습관. 아이고, 펼쳐졌어요. 제가 목차를 읽고 있었는데 펼쳐졌어요. 그럼 그냥 읽어볼까요? 어른이 되는 법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불안에 떠는 어린 마음에게. 아주 얇은 책입니다. 글자가 많지는 않아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평온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내면. 젊었을 때는 평온한 내면을,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어른들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청춘들의 빛나는 외모가 부러울 때도 있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던 시절, 파도치는 내면은 부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이만큼 살아낼 자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후회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좀 더 행복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생각하는 시야만 달라졌을 뿐이지,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시절에서, 그때 그 나이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때는 더
그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자는 과거에 내가 좀 더 행복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청춘의 시간을 조급함, 불편함, 불안한 등의 감정으로 소모했다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란다. 조급함, 불편함, 불안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지금 순간, 이 순간을 즐기는 거, 오늘 하루에 뭐 투두리스트, 나중에 이걸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즐길 수 있는가. 왜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가능한 통제 영역은 지금 이 순간 뿐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도 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지금 가진 사람들, 그게 명예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여유든 그런 분들도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 이런 것이 인간의 그냥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저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나이가 들고 결국은 마지막 미래가 되었을 때는 건강이다. 건강을 지킨 사람이 최종의 승리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나이가 들면 이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분들이 되면 그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날 얼마나 내가 건강했는가.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물론 병원비는 낼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요즘에 웬만해서는 병원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또 경제력인 능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건강이 최고다. 지금 이 저자께서 이러잖아요. 청춘의 시간을 조급함, 불편함, 불안함 등의 감정으로 소모했다는 그 아쉬움, 그때를 즐기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냥 그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그때 열심히 잘 살았다. 그때는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시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것이 아마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뭐 어떻게 유명한 걸 원래 또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성향상 그런 거 뭐 명예, 돈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그리고 얼마나 그 젊음을 잘 지키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선별해서 잘 먹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책도 읽고 하는데 제가 그 뭐죠? 강아지가 지금 기침을 해서 잠깐만요. 강아지가 노견이 되어서 재우고 왔어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기관지도 안 좋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좀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란다. 조급함을 다스려라. 이 조급함이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급함. 사실 조급하게 마음은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 조급함 때문에 잘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하루의 뭐 루틴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젊은 시절 느낀 그 괴로움은 대부분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급함. 내 앞에 놓인 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기만 했다. 지금도 조급함이 제가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항상 저에게 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기만 했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몰아치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에 내 배는 작고 초라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작은 일에도 제가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다가 나는 진짜 그냥 작고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참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래서 마음은 저만치 앞서가고 기대는 큰데 내 몸과 상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괴로울 수밖에. 저는 사실 조급함 하면은 항상 그 투자가 생각이 나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운동을 시작할 때 엄청나게 이제 그 조급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할 식단을 한다던가 유지하지 못할 그 운동 스케줄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거는 투자인 것 같아요.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투자에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는 조급함을 불러오고 불안과 좌절을 안겨준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 그쵸? 내 마음은 저만치 가있고 그치만 내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이제 난 저런 몸을 만들 거야. 제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진짜 천천히 바뀌니까. 그래서 새해 결심이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결국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뭐든 시작하기 전에 생겨나지 않지만 오케이. 조급함은 뭐든 시작하기 전에는 생겨나지 않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면 슬슬 고개를 쳐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튜브를 생각한다면 저는 처음에 엄청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로워졌거든요. 여유롭게 이제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고 처음에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걸 시도를 해보고 배우면서 엄청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을 지금은 자각하고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앞서고 몸은 뒤에서 헤맬 때 마음을 몸의 속도에 붙들어 매고 한 걸음씩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목표에 다가서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의 저자. 영적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스트레스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기로 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저기로 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기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내가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나의 생각의 전환으로 이 좀 스트레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을 지금 좀 많이 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하나에 그냥 딱 전환점을 돌려버리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사실 걱정할 게 없는데 제가 걱정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어른의 습관, 명상. 전 명상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운동에 많이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조급함을 다스리는 게 행복의 열쇠임을 알게 된 데는 명상의 덕이 컸습니다. 이분은 명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순간 조급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명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소중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소중한 습관. 저는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진짜 운동할 때는 저는 완전히 제 음악과 제 근육 신경에만 딱 신경을 쓰고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소중한 습관. 이 스스로 치유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기분이 전환이 되고,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는 조금 쓸데없는 생각이라던가, 잡념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책을 좀 읽고 나면 특히 이제 한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제가 몰입의 상태로 완전히 책을 독서를 하는데 빠져드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고 그때도 좀 뭔가 내가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독서와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몰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그날 또 잠도 잘 자고, 잠도 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수면의 질과 양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 하루가 결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명상으로 그렇게 다스린 것 같아요. 제가 운동과 독서로 저를 다스렸듯이. 그래서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때 비로소 마음도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바라보는 것. 잡념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의 나를 떠난 과거로, 미래로, 이곳저곳으로 헤맨다는 뜻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그 생각이나 마음을 붙잡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인 몸 안으로 가져오고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명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좀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 순간에 하는 일, 그 순간에 잡념을 없애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명상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접목하기 위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몸에서 바로 나타나는 스타일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고 차분함을 잃고 바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이번에 기말고사 칠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를 칠 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노트북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제가 시험을 칠 수 없으니까, 물론 이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교수님이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엄청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보기도 하고 교수님에게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처음에 반응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나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바꿔서 다시 연결시켜보고 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이린
큰일 아니야. 차분하게. 제가 스스로를 막 이렇게 다스렸거든. 차분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에게는 약간 매직 월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보통 시간대 이렇게 계속 주문하는 저의 매직 월드가 있는데, 그 매직 월드를 계속 내뱉으면서, 딱 했더니 와이파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strategies, 이런 전략이 없었다면 제가 제 스스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명상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접목하기 위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디아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여겼으나 명상을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쉬어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저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 있는 습관을 버리고자 했고, 그쵸. 아무리 바빠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조금 몰입에 좀, 그 힘을 깨달으면서 멀티를 믿지 않거든요. 멀티태스크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를 무조건 딱 하려고, 거기에 집중해서 몰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디언이 돌아보는 거랑 아무리 바빠도 한 번에 한 가지 하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잡은 후에야 목표하는 지점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오늘 할 만큼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새 결심을 12월 31일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꾸준함의 힘.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당연한 것을 꾸준하게 그냥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할 일만큼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 그 목표 지점은 있는 거. 근데 참 인간이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매일 독서를 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하는 또 와중에 보면은 제가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오늘 할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독서노트 작성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지려고 하네요. 오늘은 좀 책을 2시간 쭉 해서 읽고 싶은데 배가 고파지려고 했는데 밥 먹고 렌즈 끼고 읽는가? 그리고 조금만 이번 문단까지만 읽고 너무 배가 고프면 뭘 좀 먹고 다시 오늘은 진짜 독서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오래간만에 여유 있게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도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쓰는 일기인 모닝 페이지. 저도 저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똑같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식단인 마이크로바이옴 식단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취미도 많아졌습니다.
반드시 매일 실천에 크게 변화하리라 욕심냈다면 아마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결심했던 여러 일을 죽도에 포기한 것은 빨리 잘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꾸준함. 인생의 어떤 그 진리?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틴을 매일 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건강 챙기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은 제가 정말 또, 생각나는 게, 워런 버핏.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가인데, 이분, 워런 버핏이 한 말이 많은 기자들이 정말 많은 전략과 이런 비결들이 다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워런 버핏이 그건 사람들이 천천히 부자가 되기 싫기 때문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힘, 꾸준함의 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리, 이자 그런 부분을 믿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보면은 몸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에 뭐 어떻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만드는 것보다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네, 그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도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쓰는 일기 모닝 페이지, 건강을 위한 식단인 마이크로바이옴 식탁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취미도 많아졌습니다. 반드시 매일 실천에 크게 변하리라는 욕심을 냈다면 피곤해서 목이 또 아파지려고 하네요. 아마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결심했던 여러 일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빨리 잘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명상을 어렵고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명상의 방법은 다양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명상은 하루에 매일 명상하는 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Artist 웨이의 저자 줄리아 카메론이 제안한 모닝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모닝 페이지를 하시나봐요. 일종의 명상 효과가 있는 이 일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니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반듯한 문장을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노트 위에 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면 됩니다. 처음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인생에 큰 좌절에서 회복해보려고 펼친 노트에는 숨겨놨던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억누름과 분노 등이 가득했습니다. 맺혀있던 이야기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아침마다 꺼이꺼이 울면서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루가 다 망가져요. 이 모두가 세팅이 되어서 저는 하루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저에겐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 왜냐면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제 쉬면서 어떤 그 범죄 사건이라던가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봤거든요. 프로파일링 하는 거. 네, 그 채널을 보니까 그게 이제 자극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내가 생각을 떨쳐내야지, 다른 생각해야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생각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이 감정 자체로 이렇게 뭐 꺼이꺼이 울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알고리즘 때문에 또 어제 봤던 그 프로파일링은 자기 전에 많이 보거든요. 이상하게 좀 무서운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잠이 조금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또 겁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만약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영상이 뜨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웬만해서 제 눈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나와 솔직히 마주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내 안에 얽히고 설킨 그 사료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독소 같은 나쁜 감정이 빠져나와 해소되고 그 자리를 나를 회복시키는 기운이 채워졌습니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상처가 앓으며 새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똑바로 마주하니 진짜 내 감정과 상황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나의 감정과 상황을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저는 사실 이 저자가 하는 이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떠나보내면서 좀 극복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과거의 뭐 상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억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그게 아물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할수록 아픔으로 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부르잖아요. 어릴 때는 지금 생각하면 작은 일들도 아주 큰 감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우리 세포에, 뇌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마주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아물어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으로서는 그게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들은 그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들이 생각날 겨를이 없이 좋은 걸 항상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맞는 방법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명상을 통해 나를 똑바로 맞이하니 진짜 내 감정과 상황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루틴 중에 저에게 매일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너의 감정이 어때?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어제는 어땠어? 이렇게 느끼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저의 진정한 감정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나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렇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감정을, 진정한 감정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일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고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속 바람이 잔잔해지는. 아이고, 또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해지지?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럴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바람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풍랑에 뒤집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노련한 서퍼처럼 유연하게 파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쩔 때는 작은 거 하나에 휘둘리게 되고 참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자도 그런 날 좀 내가 내 자신을 풍랑에 뒤집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노련한 서퍼처럼 유연하게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날에 이 글을 적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불안함, 알 수 없는 두려움, 이건 어느 날 문득 그냥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노련한 서퍼가처럼 파도를 유연하게 타는 그 사람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진짜
이 표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좀 더 많이 이런 유연한 노련한 서퍼처럼 그 유연하게 파도에 몸을 맡기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매일. 항상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뭔가 이렇게 하루를 봤을 때 아니면 365일 1년을 봤을 때 좀 수련을 하면 할수록 그런 날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세상 큰일이라도 나한테 분노했던 순간, 정의의 투사처럼 불끈지었던 주먹, 누군가를 향했던 그 원망과 미움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고 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얄밉게도 슬그머니 끼어든 그 앞차나 고유가 아닌 동료 직원의 사소한 실수, 가족의 잔소리까지 내가 여롭지 못하고 조급할 때는 그것들이 차만해서한테 불의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컨디션이 좋지 저는 그래서 전력을 세웠어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좀 예민한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법의 영향을 받는 그때에는 웬만해서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좀 집에 머무르면서 자극이 되는 그 행동, 그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내 안에 어른을 한번 불러내보자. 어지간히 급한 일이 있었나 보네 하고 웃으며 양보하는 여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라며 꽁한 마음을 지워버릴 수 있는 배포. 남편이 오늘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아줄 수 있는 현명한 변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이분도 말은 쉽게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은 솔직히 여유 있는 날이거든요. 어제 잘 쉬고 했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상황 있잖아요. 되게 불안하고 예민한 날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실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The Loss of Human Nature by 로버트 그린. 로버트 그린의 그 인간의 본성에 보면은 당신이 만약에 되게 예민한 날 당신의 감정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들다라는 거?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훈련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몇 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가 실수를 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생이 그렇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이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인생이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이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제가 실수를 해도 정말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도 제가 그냥 그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에린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저도 모르게 타인에게도 그 잣대가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저분 무례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바로 그 반사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래. 이게 저도 모르게 나가면서 타인에게도 조금 자비로워지는 좀 이해심이 많아지는 관대해지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반응이 나오면서 그 반응이 나오는 저 자신을 보면서 되게 좀
놀라면서 그러면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좀 성숙하게 되었구나. 과거에 비해서는 좀 성숙한 어른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지금 배가 고파서 뭐를 좀 먹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고 싶기도 하고 커피 마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간도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면 너무 늦게 잘 것 같고 안 그래도 늦게 일어났는데 이러면 또 낮밤에 바뀌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커피 유혹을 조금 물리치고 뭘 좀 먹고 다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읽고 싶은 만큼 저 진짜 잠들기 전까지 아마 읽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책도 너무 많이 지금 만나게 되어서 서재에 가득 차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1차적으로 독서를 마치고 다시 뭘 좀 먹고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뭘 좀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